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 두 번째 시간으로 인지력의 종류 및 신경심리평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능력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 기억력, 주의 집중력, 진압력 등이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인지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인지평가의 테스트 종류는 어떤 것인지 실제 AC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손으로 하는 그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 그에 대한 데모 시연 두 번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뇌 활동 영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게임하고 계시죠?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치열한 두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활동이 치매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두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작동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인지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주의 집중력, 언어 관련, 학습, 기억, 시공간 구성 능력, 그리고 전두엽 관리 능력입니다. 이 외에도 신체에 관련된 능력, 그 다음에 감성에 관련된 능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치매 예방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관련 능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 이해, 어휘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겠죠. 세 번째, 학습 기억 능력은 새로운 것을 익히고 과거 기억을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시공간 구성 능력은 방향 감각과 시각,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각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두엽 관리 능력은 판단, 이해, 추상적 사고, 숫자 연산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두뇌의 일정 부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두뇌 측두엽에 있는지 혹은 전두엽에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그 부위가 손상이 되면 언어를 잃게 되거나 혹은 시공간 구성 능력을 잃게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을 수용해서 일단은 단기 기억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에서 부호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 오는 게 인출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단기 기억은 쉽게 소실이 됩니다. 장기 기억은 저장되기는 어렵지만 한번 저장이 되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 기억이라든가 젊었을 적 기억은 잘 기억하는 반면에 최근의 일들은 잘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기 기억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들은 잘 소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복잡한 계층을 거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업 기억은 이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요리를 하다가 다시 전화를 받다가 다시 요리로 돌아오는 그럴 때 쓰는 기억인데 이렇게 작업 기억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지? 열쇠 어디다 뒀지?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저하되는 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자꾸 뭔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짧은 과제에 집중
하고 뭐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작업 기억력이 좀 많이 메모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 기억도 적절한 훈련을 통하면 메모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기억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데모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미지를 기억한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다시 이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두뇌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근육과 똑같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뇌의 용량도, 두뇌의 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자꾸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기억력도 늘어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그냥 바빠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줄어드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근육이 쇠퇴하고 소실하듯이 기억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어요. 방금 전 아들, 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기억력은 신체 운동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체 운동은 모든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두뇌 활성화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주의 집중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진에 굉장히 복잡한 화면이 있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때, 저도 프로그램을 짭니다만, 주의 집중을 하지 않다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라 한다면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해서 계속되는 제공되는 정보에 주의를 유지하는 정신 과정입니다. 계속 집중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의 집중력은 집중성, 지속성, 선택성, 통제성 이 네 가지 측면이 결합돼서 처리되는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각성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의식이 깨어서 어떤 주변의 모든 자극들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점이 하나 나타났다. 아, 저게 새이구나. 그런 식으로 뭔가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속 능력은 지금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의를 각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주의 지속 능력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또 어린애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도 주의 지속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주의력은 과제 수행 시 방해 자극에 의해서 이제 분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 얼룩말 중에 사자가 어떤 한 마리를 내가 꼭 잡겠다 하면은 눈이 좀 어지럽긴 하겠지만 계속 그 얼룩말에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얼룩말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배제를 시키고요. 그런데 주의를 계속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의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의식적으로 에너지가 좀 소비되지만 주의의 초점을 옮겨서 다른 데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능력에 의해서 주의 집중력은 이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진압력인데 진압력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로 풀이해서 그렇긴 한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침반처럼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 장소, 시간 이렇게 진압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만약 이런 진압력을 잃게 되면 실종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치매 어르신들에게 그 위험한 그 인지력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꾸준하게 연습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악화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지에 대해서 신경심리평가라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심리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인지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주의집중, 학습과 기억, 운동기능, 지능들을 평가하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객관화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결과에 따라서 이분이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장애가 있다면 앞으로 이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런 종류에는 과정이 좀 따라서 구분해 되어질 수 있는데,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치매 선별 검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KMMS, MMSK, 7MS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치매에 걸렸다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약화되고 있는지 종합적 인지기능 평가를 하는 ADAS, COG-K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기능 평가라는 SADL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증상 평가를, 행동의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치매에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하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데모 시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심청.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스님이 건져주면서 고얀비를 다음처럼 받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총 몇 섭일까요? 정말 열심히 해보아요. 참 잘했어요. 다음과 같이 계산. 다음 사진과 관련이 있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돈은 모두 얼마인가요? 다음에서 보여지는 하트와 같은 딱을 아래 세 개에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해보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인지력의 종류 및 신경심리평가 도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